네, 정면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주 배우님께서는 또 평소에 굉장히 귀여우시다고 들었어요. 좀 귀여운 포즈 하나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좀 의상에 맞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홍계훈 역의 백형훈, 양준모, 박민성 배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계훈 역에 맞는 시그니처 포즈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멋진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신 있는 포즈 좋습니다. 네, 그거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종 역의 김주택, 강필석, 손준호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게감 있게 네, 멋있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정면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포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포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종 역할, 명성황후 역할 두 배역분들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연, 신영숙, 김소연, 강필석, 손준호, 김주택 배우님 모두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역분들 함께 모시는 만큼 카메라에 다양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면을 보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담아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명성황후 역의 차지연, 신현숙, 김소연 배우님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명성황후 선창하면 배우님들께서 파이팅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명성황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배우님들께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 옆에 김문정 음악 감독님부터 이제 직접 기자님들께 인사와 함께 짤막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성황후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97년에 건반 연주자로 아래에서 음악감독과 뮤지컬에 대한 꿈을 꿨던 작품이고요. 3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안재승 연출가님. 안녕하세요.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의 연출을 맡은 안재승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처음 명성황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지난 25주년 기념 공연부터 연출을 맡아서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윤호진 예술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윤호진입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들어서. 근데 하여튼 저로서는 이 30년이 올 줄 몰랐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30년까지 왔는데 이 30년 동안 사랑해준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윤홍선 프로듀서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프로듀서 윤홍선이고요. 저는 저희 안지승 연출님과 함께 2013년도에 명성황후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이 30주년 기념 공연에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기자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배우님들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차지연 배우님께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명성황후 30주년에 처음 참여하게 된 뮤지컬 배우 차지연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영숙 배우님. 네, 명성황후 30주년 신영숙입니다. 이번 30주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소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황후 30주년에서 명성황후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이렇게 20주년부터 계속해서 네 번째 시즌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강필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종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30주년 기념 공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어렵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주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2년차 그리고 2024년부터 함께 새롭게 명성황후의 고종 역할을 맡은 김주택입니다.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뮤지컬 2년차인 것만큼 프레스콜도 처음이라서 떨리는데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양준모 배우님. 네, 오늘 너무 춥던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계훈 대표로 나왔습니다. 양준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영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에서 대원군 역할 맡은 서영주입니다. 예, 어쨌든 기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장면 시연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지금부터 이제 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응답 먼저 받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네, 가운데,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근양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너무 멋진 공연 잘 봤고요. 저는 이따가 또 저녁 때 또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먼저 차지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에서 이미 명성황후로서 역할을 몇 번 하셨잖아요. 4차례 무대에 오르셨는데 뮤지컬 명성황후에서는 처음 무대에 오르셨는데 아무리 명성황후라는 동일 인물을 연기를 하지만 극 자체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임하는 마음과 그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마이크 좀 들고 있을게요. 잠시만. 네. 작품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명성황후라는 역할 안에서 좀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성향의 작품과 또 이러한 성향의 작품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이셨겠구나, 어떤 분이셨겠구나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몸소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의 중심으로서의 명성황후는 같았어요. 그러나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에게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더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명성황후는 조금 더 자애롭고 조금 더 따뜻한 명성황후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다른 면모의 명성황후의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참 감사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김소연 배우님과 손준호 배우님이 또 실제로 부부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광화문 연가 때 손준호 배우님께서 굉장히 가족에 대한 사랑을 유감없이 표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를 할 때 더 애틋함이 또 묻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이기 때문에 집에서나 또 이동 중이나 아니면 작품을 준비하면서 두 분께서 나누신 말씀이라든지 더 연구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종이란 역할을 맡으면서 고종이 명성황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잘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고종이 명성황후가 묻힌 곳을 향해서 매일 바라보고 전화가 개발됐을 때 매일 명성황후가 묻힌 곳에 전화를 걸고 그곳을 향해서 매일 전화를 걸어서 명성황후를 불렀다고 그곳을 향해 외쳤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무대 안에서 소연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게 잘 전달이 될까? 관객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호흡으로 전달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전 시즌, 이번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소통보다는 그냥 제 역할에 대해서 관객한테 전달해 주려고 했으면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부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그런 사랑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에 그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노래를 둘이 같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실제 명성황후랑 고종이 이 옷을 입고 걸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부부로서 이렇게 같은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제 인물들을 실제 부부가 연기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평상시에도 서로 그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뭐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신영숙 씨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더라. 오늘은 지연 씨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좋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서로 많이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런 부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또 다른 고종들을 만났을 때도 또 다른 시너지가 돼서 저희 모든 배우들이 케미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명성황후와 고종의 케미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출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공연장에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체험학습, 현장학습으로 많이 학생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제는
뮤지컬을 보면서 역사를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찾고 있는 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특히 올해 또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거기에 담는 그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안재승 연출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역사를 다루는 극이 나올 때마다 창작진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특히 비극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웠던 교훈을 통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이제 공연의 형태, 하나의 기록물로서 남기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히 을미사변을 다루고 있는 이 극이 그에 해당하는 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젊은 관객들 그리고 어린 관객들이 공연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매체에서도 최근 사극과 같은 경우는 자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이제 옛말 고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극이다 보니 어떤 전반적으로 작품의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창작진 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연 연출을 하신 윤호진 예술감독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프레스콜 하이라이트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의 연속이었는데요. 공연 초연 연출자이자 현 예술감독이신 윤호진 감독님께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 그리고 30주년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옛날에 제 연극 연출만 전문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82년에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 해외 연수 케이스가 있어서 연출가 손지책 씨와 저 둘이서 런던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연극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가서 처음 우연히 본 게 캐치라는 작품을 보고 이렇게 무대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틀림없이 큰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서부터 늦었지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 가서 마저 공연을 더 보고,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유학 갔다 돌아와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어떤 일본 작가가 쓴 책도 나왔고, 그동안 아주 안 좋게 평가받았던 민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또 반대급부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그 역사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감동과 재미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역사극을 다루면 잘못하면 진보거나 또 애국적인 것만 너무 담으면은 또 그것도 또 한쪽에서는 별로 좋게 평가를 안 받아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목표를 잡고 시도를 시작을 했는데 참 사실 명성황후 공연 얘기로 천일야와 같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가실 때 선물로 책 한 권씩 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면 자연 많이 설명이 아찔한 장면도 있고 우스운 장면도 있고 해프닝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더 잊어먹기 전에, 더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만들어보자 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30년간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번 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진화해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지까지 세계 뮤지컬에서 그렇게 계속 진화된 건 저희 작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우리 후진들한테 바톤 타치를 하고 저는 큰 이 뒤에서 크게 바라보는 쪽만 좀 바라봐가면서 구체적인 앞으로 명성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마 잘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맥킨토시도 그랬습니다. 레미제라블 10주년 때 관객들 시어터 고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사실 평론가들한테 백대빵으로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관객의 힘으로 살아나서 어느 날 레미제라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더 발전시킨 명성을 만들어서 100년, 200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레전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명성황후가 감독님의 예술의 혼이 깃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기자님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주년이 될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오래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작품에 참여한 연수는 다르겠지만, 배우분이나 연출자분, 여러 분들께서 이 작품이 30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세 가지가 중요한 역사의 교훈, 연극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역사의 교훈, 또 재미, 그리고 보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고 남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거는 보편성이 아니고 저희가 뉴욕에 처음 가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그래서 일일이 비교도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 생각대로 중간급은 되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의외로 많은 미국 관객들한테 정말 엄청난 찬사를 들었고 그리고 또 아주 기억이 나는 어떤 유태인 할머니 한 분은 야, 너희는 참 대단하다. 우리도 뭐 나치가 있었고 뭐 그런 민족인데 너희네들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이렇게 예술로 승화해서 가져온 거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얼마든지 물론 나이스에서 좋은 것도 많이 줘서 공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것들 누가 봐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새 왜 K-푸드가 세계에서 난리 나듯이 K-팝이 난리 나듯이 뭐 모든 걸 다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바로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 남하고 다른 우리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보편성을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답변을 저는 김문정 음악감독님께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김문정 감독님께서는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음악감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네, 뮤지컬 명성황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희갑 양인자 선생님의 작사 작곡 작품입니다. 두 분이 한국 대중음악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유수한 곡들을 세상에 선보이신 부분이신데요. 그 두 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건반 연주자로 만나고 또 음악 감독으로 깊숙이 관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작품의 매력은 그 굵직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건드릴 수 있는 작곡가와 작사가님의 근본에, 동양적인 근본에 피터 케이시라는 호주 편곡자가 편곡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는 근본이 번하지 않는 동양적인 음악성과 그리고 색채를 화려하고 다양하게 입혀서 외국인들이 봐도 이질감이 느끼지 않은 그러나 이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했다고 생각하고요. 윤호진 예술감독이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연주자랑 이 공연을 같이 협연을 했었는데요. 저희 악기 사물에 대해서 북갱가리 장구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고 아마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면 그 악기를 구입을 하셨던 타악기 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그게 K문화의 K컬처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이 30주년이 되면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공연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발전이 돼서 기술적인 힘을 많이 빌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감하고 과격한 안무에는 다소 부분 녹음된 음성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작품은 그 초연했던 그 고전의 가치와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무대에 출연하는 배우만 보시겠지만 양옆으로 굉장히 배우들이 옷도 안 갈아입고 열심히 부스 코러스라고 하죠. 노래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 끝에 감동을 많이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동성 있고 그리고 힘차고 그리고 굉장히 무대 아래 위에 또 양옆에서 뒷받침해주는 우리 거를 만드는 우리만의 정신으로 이 작품이 여러분께 계속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님들께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문해 주시고 아직 답변 받지 못한 분들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의 조재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뮤지컬 2년 차이신 김주택 배우님하고 첫 시즌이신 차지연 배우님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님들한테 명성황후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느낌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지나서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3년 차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뮤지컬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제가 성악을 할 때부터 뮤지컬 명성황후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명성황후를 보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깊은 뮤지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뮤지컬에 몸담은 지 이제 거의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 뮤지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렇게 또 회차마다 또 오래 하셨던 서영주 선배님도 계셨고 이런 위대하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하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고 정말 아까 김문정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클래시컬한 그 고전의 가치가 있는 뮤지컬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몇 없는 또 사극을 다루는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그런 뮤지컬이라고 해서 진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고정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체가요. 네. 예, 우선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고와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30년 동안 견고하게 지어진 정말 단단한 성과 같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 견고하고 멋지고 웅장한 성의 문이
저를 향해 이렇게 열어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환영해주고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참여하게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영광이에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견고한 틀을 제가 제 멋대로 뭔가 변형하거나 부서뜨리거나 또는 덧대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외부의 색깔이라던가 그 안에 말씀드리면 뭐 가구의 배치 정도 같은 그런 저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 중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예, 저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 프로필에 명성황후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아직 안 받은 배우님 위주로 질문을 조금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송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연출분들께 아까 초반에 원작이 가진 감동과 이번에 오리지널리티 유지하면서 좀 드라마를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프로덕션, 이번 시즌의 특징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영숙 배우님이나 서영주 배우님 같이 이 작품에 좀 오래 참여하신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매번 참여하실 때마다 좀 공연하신 경험이 다른지 참여하시는 소감도 좀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답변 안재승 연출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담을 좀 하자면 제가 명성황후에 참여한 지 12년 차인데 여기 이 작품에 참여하신 창작진 분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참여하신 영상 감독님을 제외하면 제일 막내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가진 역사가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이 작품을 해오신 창작진 분들이 구축해 놓으신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을 수정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적인 공연 문법에 맞게 아날로그적인 기존의 무대를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해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성스러로 이루어졌던 작품의 형식 역시 이제 대사가 가미된 북 뮤지컬의 형태로 이제 전환들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형식을 활용한 지난 시즌의 공연들을 되짚어 봤을 때 그 디지털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배우가 가진 힘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무대로 다시 회귀를 하되 디지털적인 문법들의 일부분을 가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는 LED 패널을 활용한 사실적인 영상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날로그적인 무대에 자연스럽게 영상이 스며들 수 있도록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즌의 무대가 변화되었고요. 드라마는 지난 시즌에 구축해온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디테일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막 같은 경우는 대원군과 고종, 왕비의 갈등 요소를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활용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원군의 넘버들을 많이 축소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대원군과 왕비, 고종의 갈등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넘버들을 다시 되살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1막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을 펴고자 하는 고종과 쇄국 정책을 펴고자 하는 대원군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정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이모곤란까지의 드라마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을 모색하였습니다. 2막 같은 경우는 1막이 1866년부터 1882년까지의 긴 기간을 다루는 데 비해 2막 같은 경우는 1895년 1년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인 훈련대 해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객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드라마 일부를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질문 주신 답변 신영숙 배우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9년도에 손탁 역으로 명성황후에 참여하면서 20주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또 명성황후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성황후가 30주년까지 이렇게 온 이유는 정말
그 성공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하는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또 여러 가지 정말 역할들로 이 작품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즌에도 최선을 다해서 늘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감정을 왜 몰랐지 하는 감정들을 또 찾고 또 찾아내고 또 그 사이의 시간의 변화 동안 제 안에 쌓여졌던 그런 내공들, 여러 가지 것들을 더더욱 작품 속에 담아서 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살리면서 저는 또 계속 더 변화하고 도전하는 이 명성황후의 정신에 같이 부합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영주 배우님께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준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연 때부터 참여를 했었는데요. 1995년 초연 때 참여를 하고 그때 이제 사인의 외상이라는 배역을 하면서 고정 언더스타디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 여러 배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10주년 되던 해에 고정으로 제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20대와 30대 그리고 뭐 40대까지 한 작품이지만 20대의 어떤 열정과 땀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작품이라서 저한테는 특히나 특별한 작품이고요. 10주년 됐을 때 첫 공 때 분장실에 들어와서 다 끝나고 저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15주년 때는 명성황후를 하면서 고정을 하면서 지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때 제 작품. 아내가 제가 고정을 할 때 그 궁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뭐 이런 저런 의미로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준 작품이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명성황후의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어요. 자, 서영주 배우와 마찬가지로 이 명성황후에서 이 배우 정말 안 해본 게 없다 하는 배우가 또 한 분 있죠. 2007년에는 대원군 언더스터디, 2018년도에는 고종, 그리고 이번엔 홍계훈 역에 도전하셨습니다. 양준모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준모 배우에게는 시간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가요? 안무나 이 몸쓰임이 꽤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홍계훈 역에 도전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2006년에 대원군 언더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윤호진 대표님께서 수요일 낮공을 이제 저를 시켜주시고 그때 남경업 선생님이 하실 때 제가 언더스터디하고 지방 공연 갈 때는 이제 같이 더블로 하게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때 시키셨는지. 그래서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 오디션을 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최연소 대원군을 했다가 지금 이제 최고령 홍계훈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배우로서는 도전 같은 것 같아요. 도전 같은 일이라. 제가 이렇게 막,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렇게 군무 입고 하던 거를, 진짜 제가 데뷔할 때 그런 작품을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무릎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좀 저 자신을 한번 좀 더 도전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안중근 영웅 때도 그랬지만 저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역할을 좀 잘 그려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다 또 실존하셨던 인물이지만 그래서 나이는 상관 안 하고 실제로 명성황후보다 이제 홍계훈 장군님이 역사적으로 한 10살 정도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리가 없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히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게 저도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이 회전 무대에서 경사가 지어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 괜찮으셨나요?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쵸. 평지에서도 하기도 힘든 거를 네. 경사 무대에서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연습 전체 기간에 반을 무대를 세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따로 빌려가지고 이번에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그 리허설의 반을 여기에 할애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관객분들에게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힘들게 준비하신 만큼 관객분들이 그 노력과 그 에너지를 다 이제 감동으로 전달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께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YTN의 이광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최근 공연가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라 안 하려 하다가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공연계가 최근에 탄핵이나 이제 계엄을 거치면서 뭐 사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 명성황후가 30주년을 올렸다는 건 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윤호진 프로듀서께 여쭤볼 텐데 혹시 이 무대에 올리면서 좀 최근에 어떤 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 연극 올 때도 그랬고 뮤지컬 올 때도 그랬고 현재 상황에 떠나서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유신치하 때는 아일랜드 가지고 잡혀갈 걸 각오하고 했었고 또 이상하게 또 영웅 때는 또 사회 현상이 또 그렇게 돼서 누가 죄인인가 그냥 전국에서 비기틀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좀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한 발 나가면 자주와 독립 이런 식의 마지막 가사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아이들이 특히 왔을 때 나라의 소중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새로 자라는 다음 세대들한테 크게 전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흥행이다 그걸 떠나서 어떤 공연을 하는 의미로서의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이제 항일 3부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명성황후, 영웅, 칼의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작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교훈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정말 큰 꿈을 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홍보팀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마지막 질문 저희가 윤홍선 프로듀서님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성황후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연장에 찾아주실 관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같은 무대, 같은 구성으로 공연을 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명성황후는 더더욱 변화되고 또 거듭나면서 관객분들에게 더 좋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잘 다듬어져서 찾아올 예정이고요.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참 시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에 저희가 2015년에 명성황후 20주년으로 지방 공연을 다닐 때 거제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제 공연의 그 슬로건이 거제여 일어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소가 참 안 좋을 때였는데 그 공연으로 인해서 참 조선소 분들도 많은 위로를 얻어가시고
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공연도 저희 마지막 넘버인 백성의 일어나라처럼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좀 이 힘든 시기에 좀 큰 위로와 좀 감동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모신 자리인인 만큼 아직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우리 강필석 배우님께서 네,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필석 배우님 괜찮으시죠? 네, 넘어가나 했더니.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이 그렇습니다. 소중한 자리인 만큼 네,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필석 배우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참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명성황후의 넘버가 오페라타 같기도 하고 작품의 장르 또한 역사극이라 이전에 해오신 역할과는 확연히 네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명성황후는 배우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명성황후는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일하게 알고 있던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당시에도 유명했던 뮤지컬인데, 아직도 지금 30주년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작품을 수정하고 그 30년을 이끌어간다는 거는 좀 나이가 들수록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품과는 결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노래도 오페라 좀스럽고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또 옆에 주택 씨랑 또 준호 씨가 계셔서 많이 노래 공부도 하고 요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배우님과 창작진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창작진분들과 배우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네.